말하고 나서 크게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말은 우리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물론 나아가 우리의 말년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년운까지 망칠 수 있는 남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6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으신가요?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 달라거나 일자리를 봐달라고 하면 내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일 상스러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나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아무리 사과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씻기는 방법은 대부분 하나로 모아지더군요. 상대방의 사과보다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상스러운 말하는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자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합니다. 너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 복을 쳐내고 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상스러운 말, 즉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당장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더불어 스트레스를 느껴야 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한 욕설이나 비방은 순간의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오는 후회와 부정적인 결과는 훨씬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큰 역할을 합니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스러운 말은 우리 자신의 인격까지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스러운 말을 하는 습관은 우리의 인격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십시오.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으신가요?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까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 달라거나 일자리를 봐달라고 하면 내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오랫동안 쌓인 음식물 쓰레기처럼 한번 더러워진 마음은 쉽게 치워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씻기는 방법은 대부분 하나로 모아집니다. 상대방의 사과보다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자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합니다. 너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 복을 쳐내고 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상스러운 말, 즉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당장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더불어 스트레스를 느껴야 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욕설이나 비방은 순간의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오는 후회와 부정적인 결과는 훨씬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큰 역할을 합니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스러운 말은 우리 자신의 인격까지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스러운 말을 하는 습관은 우리의 인격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합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반면에 상스러운 말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우리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도 더욱 행복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좋은 말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의 말도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상스러운 말을 멀리하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나누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에게 상처 주지 마라. 상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은 마치 산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돌멩이와 같습니다. 걸음걸음 조심하지 않으면 발을 다치게 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타인과의 소통은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중요합니다. 이 길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물길을 막는 돌을 치우는 것과 같아 길을 더욱 매끄럽게 합니다. 특히 상대가 가장 아파하는 말은 마치 비에 젖은 땔감과 같습니다. 조금만 불씨를 가져다 대도 크게 타오를 수 있으니 그러한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러한 말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단지 예의를 넘어 우리의 인간관계에 햇살을 더하는 지혜입니다. 첫째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는 것처럼 슬픈 일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은 새가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새를 건드리면 그들의 마음은 겨울나무처럼 쓸쓸해지고 오랫동안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다리를 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둥을 뽑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손상되면 다리는 무너지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그 다리 위를 걷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피하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 그 꽃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피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바람에 실려 나르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꽃이 피울지 아니면 가시덤불이 될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을 비추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소통의 길입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자. 나무들을 바라볼 때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푸르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종종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 욕구가 생기면 우리 마음의 평화로운 호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한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크거나 또는 꽃이 더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평범한가? 내 노력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어렵게 하고 타인과의 불필요한 감정적 거리를 깊게 만듭니다. 만약 이러한 욕구가 부부 사이에서 계속된다면 그 가정의 행복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나무를 뽑아내는 강한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습니다. 바로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타인과의 비교는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대신 진정한 사랑의 길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돌보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할 평화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독특한 재능을 비교하는 대신 인정하고 축하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공통의 인류애를 발견하고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라.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공격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두고두고 원망만 들을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나무 뿌리를 잘라내듯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원망의 씨앗은 자라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마치 햇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뜻하게 비춰주면 서로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를 비판하는 것은 마치 꽃을 피우기 전에 그 꽃봉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습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더 깊이 박혀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치 비옥한 땅에 심어진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듯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피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따뜻한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 정원 안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원을 가꾸면서 꽃을 비난하거나 나무를 깎아내는 일을 한다면 그 정원은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그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정원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마치 정원에 독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땅을 오염시키고 꽃을 시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독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정원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 가족을 헐뜯지 마라. 본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상대방의 가족 얘기는 아무리 화가 나도 손대지 말아야 할 성역입니다. 타인의 가족을 비방하는 것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죠.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가족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잠시 흐뭇해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요. 내 가족에 대한 말을 듣는 순간 나 역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화를 키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안 되는 걸까요? 결국 두 사람은 해결이 없는 깊은 구렁텅이로 함께 빠져듭니다. 작은 일에 불과했지만 가족이 거론되는 순간 일은 순식간에 커져버립니다. 내가 옳다 하더라도 가족을 건드리면 내 가족도 공격받고 내가 옳다 하더라도 더 큰 분노만 부르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원래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내 가족이 직장 상사나 친구에 의해 건드려진다면 어떨까요? 내 배우자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어떨까요? 당장은 내색하지 않아도 이는 결국 큰 화근으로 남아 안갚음의 원인이 됩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폭탄 선언은 참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극단적인 말을 내뱉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헤어져, 이혼하자, 혹은 사표 내야지와 같은 말들이 그 예인데요. 이런 말들은 순간의 폭발처럼 상황을 일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터지면 그 수습이 매우 어렵죠. 이런 말들은 정말로 마지막에 해야 할 말입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고 싶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진 결정입니다. 이런 말들이 가져오는 파장은 그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관계, 심지어는 우리의 삶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폭탄 선언은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 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아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평화의 바다에서 작은 돌 하나가 던져지면 그 파문은 끝없이 퍼져나가듯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연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만들어낼 파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족이라는 섬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한번 휘몰아치면 그 뒤처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섬이라면 서로를 향해 따뜻한 바람을 보내며 갈등의 파도보다는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우리는 그 여정에서 서로를 위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빛이 되어 줍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더 화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년 운망치는 최악의 말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우리들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